어머니, 한쪽 다리 저는 아픈 아들. 저니까 이렇게 만나주고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혼했었던 사실을 숨기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니? 70대 여성인 신정숙 할머니는 어쩌다 며느리와 이런 대화가 오가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경상북도 영덕에서 사는 75세 여성인 신정숙 할머니는 20대의 남편을 잃고 홀로 아들 하나를 키우며 살았습니다. 평생 동안 고생만 하다가 마침내 행복이 찾아온 줄 알았지만 이 행복은 아주 찰나의 순간이었습니다. 신씨 할머니의 삶은 어린 시절부터 기고했습니다. 경상북도 영주의 한적한 산골에서 5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죠. 아버지는 정숙 씨가 태어날 때 전쟁 중 끌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얼굴은 사진 속에서만 만날 수 있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5남매를 키우며 간신히 가난한 살림을 꾸려나가는 힘든 집안이었죠. 시간이 지나 정숙 씨도 중학교를 졸업하고 농사일을 도왔지만 살림살이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도시에 살았다면 공장에라도 들어가 일할 수 있었을 텐데 태어나서 한 번도 영주 산골짜기를 벗어난 적 없는 신씨였습니다. 그저 나이가 차면 부모님이 정해주신 사람과 결혼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정숙 씨는 운명이라 생각했습니다. 정숙 씨는 20살도 되기 전에 한 번도 만나보지 못한 영덕의 어부와 결혼하게 되었습니다. 미안하구나. 우리 정숙이 남편 말 잘 듣고 잘 살아야 한다. 어머니는 울며 남편을 따라 길을 나서는 어린 정숙 씨를 꼭 안아주셨습니다. 영덕은 이제는 관광지가 되어 많은 사람들이 찾고 고속도로도 생겼지만 그때는 완전히 고립된 어촌 마을이었죠. 처음으로 살아본 바닷가의 새 생활은 정숙 씨에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다에 나갈 때는 사고가 나지 않을까봐 마음을 졸였고 생선 손질이나 통발 손질 같은 일의 강도는 농사일과는 비교도 안 될 만큼 힘들었습니다. 정숙 씨의 남편과 시아버지가 함께 대게잡이 배를 타고 한 번 나가면 며칠 후에 돌아오는데 그 사이 젊은 정숙 씨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곤 했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인지 바다는 신씨의 이런 행복마저 앗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뱃속에 있던 아이를 남겨둔 채 남편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했죠. 배가 풍랑을 만나 좌초되었다는 소식을 들었지만 그 어떤 흔적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남편은 평생 바다에서만 살다 바다로 다시 돌아간 게지. 정숙 씨는 그날의 기억에 여전히 가슴이 아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정숙 씨의 뱃속에 아들만 남기고 떠난 남편을 원망할 겨를도 없이 아이를 위해서만 살았다죠. 아들을 업고 새벽같이 어시장에 나가 생선을 손질하고 닥치는 대로 일을 했습니다. 남의 집 일부터 정말 안 해본 일이 없었죠. 그렇게 정신없이 지내던 어느 날 아들이 4살쯤 되었을 무렵이었습니다. 다른 아이들 같으면 벌써 걸음마를 떼고도 남는 시기인데 정숙 씨의 아들은 자꾸 중심을 잃고 넘어지기만 하더군요. 사실 그 전부터 아이가 자꾸 경기를 하고 구토를 하기는 했지만 정숙 씨는 동네 약국에서 약만 사서 먹였었고 그저 아들이 건강이 약해 그런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결국 큰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아보니 정숙 씨는 의사 선생님에게 청천벽력 같은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아마비입니다. 이미 한쪽 다리가 완전히 마비가 되었어요. 평생 장애를 안고 살아야 한다는 의미예요. 아니, 아이가 이 지경이 되도록 뭘 하시고, 소아마비는 백신이 있어서 충분히 예방을 할 수 있었을 텐데. 의사 선생님은 정숙 씨를 짓궂으며 안타까워했습니다. 아이고, 내 피 같은 내 새끼가 이 미련한 어미 때문에
평생을 절름발이로. 아이고, 우리 대웅이 엄마가 미안하다. 다 엄마 때문이다. 엄마가 미안해. 정숙 씨는 그렇게 병원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미련한 본인에게 화가 났고 서럽고 남편도 원망스러웠다죠. 정숙 씨 아들은 그렇게 한쪽 다리를 절게 되었고 학교에서도 놀림을 많이 받았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습니다. 동네 아이들이 괴롭히는 것을 보고는 쫓아가서 혼내주고 데려온 적도 많았습니다. 착한 아들은 괜찮다며 그저 해에 웃기만 했죠. 차라리 울고 악다군이라도 썼으면 정숙 씨의 마음이 그리도 시리지 않았을 텐데 장애가 자기 탓도 아닌데 그 어린 것이 모든 것을 다 감내한다는 표정을 지으며 웃고 있으니 정숙 씨는 마음이 찢어졌습니다. 그렇게 착한 아들 대웅 씨는 속 한 번 썩이지 않고 무사히 학교를 졸업했고 자연스레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 씨는 절대 뱃일만은 안 된다며 머리 싸매고 말렸지만 어디 피를 속일 수가 있을까요? 아픈 다리에도 뱃일을 하겠다는 아들을 보면서 정말 사람마다 운명이란 게 따로 정해져 있는 것 같다고 생각했죠. 하늘이 도운 것일까요? 항상 움츠려만 있던 대웅 씨는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하며 점점 날개를 펴는 모습을 보였고 경기가 좋아진 덕분에 점점 배의 규모가 커졌습니다. 10년쯤 지났을 무렵엔 비록 대출이 절반 이상이지만 드디어 우리 대웅 씨도 대게잡이배를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대웅 씨는 사업 수단이 좋았어요. 다리가 몇 개 떨어져 경매에 내놓지 못하는 개체들을 따로 인터넷으로 판매하였고 그 수입이 경매에서 버는 것만큼이나 쏠쏠했죠. 정숙 씨는 아들의 권유로 아들이 잡아온 대게를 사용하는 식당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손님들이 가져온 게를 요리해주는 소박한 장소였지만 몇 년이 지나니 대게가 제철을 맞이할 때면 사람들로 북적이는 곳이 되었습니다. 겨우 테이블 3개짜리로 시작했던 식당은 2층짜리 대형 식당이 되었고 금전적으로는 남부러울 것 없이 살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아들 대웅 씨는 쉬지도 않고 매일 새벽 열심히 배를 탔어요. 자기는 바다가 집처럼 편하다면서 말이죠. 그럴 때면 정숙 씨도 하염없이 바다를 바라보며 아들이 무사히 돌아오기만을 바라는 삶이었고요. 보통 뱃사람들은 고된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피로를 풀기 위해 바로 술집으로 발길을 옮기는 게 일상인데 대웅 씨는 누구를 닮았는지 술도 잘 즐기지 않았습니다. 대웅아, 안 그래도 배를 타고 돌아다니느라 여자를 만날 시간도 없는데 육지에 돌아와서도 그렇게 낚시만 하고 애가 타는구나. 어디 만나는 사람은 없니? 자기 잘못도 아니고 부모가 건강하게 낳아주지 못해 평생 장애인으로 살아야 할 아들이 얼마나 속상할지 헤아릴 수 없었지만 이제는 차만 짝꿍 하나 만나서 손주 하나 보는 게 정숙 씨의 마지막 소원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 몰래 선자리를 알아보고 다녔지만 나이도 있고 장애가 있다 보니 주선이 쉽지만은 않았습니다. 아니, 우리 대웅이가 그래도 배를 여러 척 가지고 있는 선장인데 베트남 여자를 만나라는 게 말이 되나? 아니면 나이 많은 노처녀들만 주선을 해준다고 하니원. 어리고 자만 평범한 며느리가 이렇게 없나? 정숙 씨는 며느리만큼은 좋은 사람을 구해 아들에게 선자리를 해주고 싶은 욕심이 컸습니다. 아들 결혼만큼은 어떻게 해서라도 남 안 부럽게 해주고 싶은 마음이었죠. 그러던 어느 날 정숙 씨는 동네에 새로 오픈한 작은 커피숍이 생겨 한번 가보았습니다. 가게 주인은 서울에서 내려왔다고 하는 한 아가씨였어요. 주문한 커피 2잔 나왔습니다. 과자는 서비스예요. 같이 먹으시면 달달하고 맛있을 거예요. 젊은 아가씨가 아주 씩씩하네. 고마워요. 잘 먹을게요. 근데 혼자 서울에서 내려온 거예요? 젊어 보여서 아직 결혼은 안 했을 것 같은데. 정숙 씨는 아가씨가 미혼에 혼자서 산다는 것을 들었고
마음씨가 고와 보이고 어리고 참하게 생겨 첫인상부터 참 마음에 들었습니다. 아들 대웅 씨도 아가씨가 예뻐 보였는지 커피를 마시며 힐끔힐끔 쳐다보기를 반복했죠. 그 후로 아들이 조업을 마치고 들어오면 항상 아들을 단정하게 차려 입히고 커피숍을 같이 갔습니다. 정숙 씨는 아들과 아가씨를 연결하고 싶어 천천히 준비 중이었던 것이었죠. 은근히 재력을 과시하기도 했고 선장인 아들의 입지를 보여주고 싶어 동네 사람들과의 모임도 커피숍에서 자주 가졌습니다. 대웅 씨도 싫지는 않은지 이제는 정숙 씨가 같이 가지 않아도 혼자 커피숍을 곧잘 가곤 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 정말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식을 하자며 정숙 씨를 데리고 나간 읍내 식당에서 아들은 애인이라며 커피숍 아가씨를 데려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연이라고 합니다. 대웅 씨의 여자친구입니다. 정식으로 인사드립니다, 어머니. 평생 아들이 노총각으로 늙어 죽을까봐 노심초사 걱정하던 정숙 씨는 입이 귀에 걸릴 것만 같았습니다. 함께 식사를 마친 뒤 아들은 마음 같아서는 결혼까지 하고 싶다고 했습니다. 정숙 씨는 이런 기회는 흔히 오는 게 아니라고 생각해서 아가씨가 나중에 아들의 청혼을 거부할 수 없도록 해야겠다고 생각했다죠. 그 후로 정숙 씨는 아가씨와 주말마다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습니다. 함께 시장도 보고 커피숍에 필요한 물품들도 사주고 필요한 건 뭐든 해주면서 정말 딸처럼 챙겼습니다. 하루는 정숙 씨가 마음 무겁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가, 아무리 내 아들이지만 우리 대웅이는 다리도 불편하고 나이도 많은데 괜찮겠니? 이제 결혼도 생각을 안 할 수 없는 나이잖니. 아가씨는 대웅 씨가 너무 착하고 자신에게 잘 대해줘서 좋다고는 하지만 결혼이라는 단어에 약간 머뭇거리는 듯해 보였습니다. 아가씨는 월세살이에 커피숍 차릴 때 사용한 대출금 등을 생각하면 아직 금전적으로 준비가 덜 되어 그런 것 같았죠. 결혼이란 게 준비가 되어 있으면 별거 아니란다. 집이랑 차랑 커피숍 대출 같은 거 이 어미가 다 해줄 수 있단다. 수연이가 우리 대웅이만 좋다면 다 해줄 수 있어. 정숙 씨는 망설이지 않고 결혼을 전진시켰습니다. 상견례까지도 일사천리였습니다. 상견례의 사부인 되실 분은 돌아가셔서 안 계시고 언니와 사돈어른만 나왔습니다. 상대방 가족도 모두 인상이 밝고 예의가 발랐고 며느리 될 아이가 정말 가정교육을 잘 받은 것 같다고 정숙 씨는 생각했죠. 그렇게 일사천리로 결혼 날짜를 잡고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대개철이 지나면 식을 올리기로 하고 예비 며느리인 수연 씨 명의로 아파트를 얻어주고 월세집에서 나오도록 해줬습니다. 자동차도 사주고 커피숍 대출금까지 다 갚아줬죠. 아파트도 영덕에서 제일 좋은 신축 아파트였습니다. 정숙 씨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해주고 싶었습니다. 아들과 결혼해서 잘 살아준다면 모든 걸 다 줘도 아깝지 않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 보니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아들이 드디어 장가간다는 생각에 정숙 씨는 밤잠을 설쳤습니다. 그런데 결혼식 날 보니 착하고 조신한 며느리와는 달리 며느리 친구들은 옷차림이 신경 쓰여 마음이 안 들었습니다. 그래도 며느리 같은 사람이 없다 싶어 손님들을 잘 맞이했죠. 마을 사람들이 다 대웅 씨 장가간다고 축하해줘서 그야말로 정신없는 하루였습니다. 그러다 정숙 씨는 소변이 마려워 화장실을 갔는데 한복이 어찌나 불편한지 겨우겨우 이를 보고 나오려는 참이었습니다. 그때 세면대 쪽에서 몇몇 여자들이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죠. 이소희 쟤는 저 드레스 몇 번째야? 몇 번을 입어서 그런지 점점 더 자연스러워지는 것 같네. 저번에 간통으로 교도소 갈 뻔한 것까지 포함하면 이번이 세 번째라고 봐야지. 작년에는 전 남편 빚 때문에 돈을 여기저기서 빌리더니 이번엔 몇 년이나 가려나 모르겠다.
야, 근데 이소희 이번 남편은 돈이 많대. 완전 알부자래. 그래서 그 빚쟁이 전 남편 정리하고 이 집에 완전히 빌붙어서 잘 살 거라고 하더라. 이제 자기 과거 싹 지운다면서 말이야. 우연치 않게 이소희라는 여자의 이야기를 듣게 된 정숙 씨는 속으로 저 며느리를 맞는 집은 참 불쌍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괜히 며느리가 될 수연 씨가 더 이뻐 보였죠. 정숙 씨는 다시 식장으로 돌아가 예식을 마치고 패백을 준비하고 있는데 며느리의 가방이 눈에 띄었습니다. 신혼여행 갈 때 쓰라고 돈 좀 더 챙겨주려. 몰래 지갑에 넣어줄까 싶어 지갑을 열었죠. 그런데 지갑을 연 순간 정숙 씨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며느리 면허증에는 떡하니 이소희라는 이름이 적혀 있었습니다. 화장실에서 그 여자들이 수군거렸던 그 이름 말이죠. 아닐 거야, 아닐 거야. 정숙 씨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며느리는 결혼식장을 나가려는 친구들을 배웅하고 있었습니다. 그 친구들은 정숙 씨가 뒤에서 오는 걸 몰랐는지 소희야, 결혼 축하해. 이번에는 꼭 잘 살아라. 알았지? 우리 간다. 하고 가려는 중이었습니다. 정숙 씨는 화가 머리끝까지 났지만 혹시 모르는 맘에 간신히 이성을 붙잡고 며느리를 둘만 있는 신부 대기실로 데려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너 원래 이름이 이소희야? 이번 결혼이 3번째라는 게 사실이니? 그리고 간통까지 했다는 게 정말이야? 난 믿을 수가 없구나. 며느리는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못하고 있었습니다. 정숙 씨는 화가 나 며느리의 뺨을 때렸죠. 어떻게 너가 이럴 수가 있어? 이거 사기 결혼 아니냐? 며느리도 뺨을 맞고 나서는 화가 났는지 정숙 씨에게 대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한쪽 다리 저는 아픈 아들. 저니까 이렇게 만나주고 결혼해서 살아주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아니, 그렇다고 이혼했었던 사실을 숨기는 게 말이 되는 거냐? 내가 너에게 집 사주고 차 사주고 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치는 거니? 어머니, 그래서 말하고픈 용건이 뭔데요? 받은 집이라도 다시 돌려주길 바라세요? 그럴 일 절대 없습니다. 이미 집은 제 명이라고요.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 대웅 씨랑 이제 결혼식 끝났는데 여기서 바로 이혼할 거예요. 알아서 하세요. 간통에 이력까지 있는 여자가 결혼을 2번이나 한 여자가 정숙 씨에게 이런 협박을 하니 정숙 씨는 그녀가 입고 있던 한복을 찢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었죠. 정신을 차려보니 병원이었고 거기에 아들 녀석이 앉아 있었습니다. 아들은 무슨 일이 있었냐며 묻지만 정숙 씨는 차마 가슴이 미어져 사실대로 말을 못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며느리 이소희는 작년에 이름을 이수연으로 개명을 했었고 아들 대웅 씨를 처음 만날 때는 전 남편과 이혼한 상태도 아니었습니다. 대웅 씨와 만나면서 정숙 씨의 재력을 알고 나서 전 남편과 이혼을 진행했더군요. 게다가 대웅 씨는 이미 수천만 원 이상 그녀의 빚을 갚으라고 줬던 상태였다던데 알고 보니 그 돈을 전 남편 불륜 이혼 비용으로 사용한 거였고요. 상견례랑 결혼식에 나온 사람들도 다 알바였다니 요즘 시대는 알바로 이런 것까지 가능하다는 사실에 정숙 씨는 기가 찼습니다. 그것도 모르고 커피숍 대출금에 아파트랑 차까지 사주었으니 정숙 씨는 미치겠는 거였죠. 혹시나 며느리가 이혼을 할까봐 정숙 씨는 대충 얼머부리고 아들에게는 진실을 말하지 않은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정숙 씨는 아직 아들에게는 비밀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나요? 현명한 방법이 무엇일까요? 댓글로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기까지 노후챙김이었습니다.